저 혹시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요즘 그 줄기세포가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치료제로서의 그 후보자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이제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저희가 치료하지 못하는 그 난치성 질환인 누기릭병 치료에 대해서 치료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를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제가 오늘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난치성 질환에 대한 기능 강화 줄기세포 기반 치료 연구입니다. 이 기능 강화 줄기세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본래의 줄기세포에서 저희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본래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기능을 부여시켜서 그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 연구를 저희가 시도하였습니다. 난치성 질환이라는 것은 실제로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어 치료가 불가능한 그러한 질환들을 우리 난치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러한 그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고자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뉴기릭병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 제작했던 기능 강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뉴기릭병을 치료하고자 새로운 어떤 저희 접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 본 강연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게 되면 처음에 저희가 이제 유전자 도입 기능 강화 줄기세포를 제작해서 이 유전자 도입한 줄기세포가 실제로 그 기능을 잘 발휘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확인이 끝난 후에 다시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그 치료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이런 단계로 연구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강연을 하기에 앞서 그 강연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줄기세포가 무엇인지 줄기세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난치성 질환인 이 뉴기릭병, 그 건위축 측사경화증이라고도 합니다. 이 뉴기릭병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유전자 도입 기능 강화 줄기세포를 어떻게 제작했는지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수행했던 결과들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파급 효과나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줄기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의학적 용어나 사전적 용어는 줄기세포라는 게 미분화된 세포로부터 모든 다세포 생물의 존재를 하면서 무한정식이 가능하고 자기 재생산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다양한 세포로의 분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를 우리는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줄기세포는 크게 배아줄기세포하고 성체줄기세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배아줄기세포는 실제로 수정 안에 난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 형성되는 그러한 어떤 줄기세포입니다. 이 배아줄기세포는 실제로 여러 가지 다 분화할 수 있는 모든 조직으로 가서 그 체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전 분화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체줄기세포는 실제로 우리 이제 그 정상적인 사람한테서 이제 존재하는 세포인데 성체줄기세포는 각 조직별로 제한적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 조직에 있으면 간세포로 분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지방이면 지방세포로 분할하게 되고 이러한 어떤 성체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그 제가 연구를 사용했던 세포는 성체줄기세포의 한 종류로 지방 조직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했습니다. 성체줄기세포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지방에서 분리하면 지방줄기세포라고 하고 그리고 뭐 연골에서 분리하면 연골 줄기세포라고 하고 그리고 골수에서 분리를 하게 되면 골수 유래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줄기세포는 어느 조직에서 분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유래가 이제 명명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배아줄기세포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아줄기세포하고 성체줄기세포의 차이는 배아줄기세포는 모든 세포로 다 분할을 할 수 있는 전분화능을 갖고 있지만 성체줄기세포는 조건 제한적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체줄기세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줄기세포성을 잘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단점이 있는 반면에 윤리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세포로부터 분리를 해서 자기 세포로 다시 주입을 할 수 있는 아주 실제로 치료제로서 가장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포입니다. 배아줄기세포는 일단 수정란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포의 자가 생산 능력은 성체줄기세포보다 훨씬 강하지만 그러한 윤리적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 치료제로서 상용화의 접근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치료제로 하게 된다면 그 세포에 많은 세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제의 단가가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아줄기세포의 단점은 암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게 되면 암세포로도 분화가 되기 때문에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안정성 검증을 좀 더 접근을 해서 안정성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성체줄기세포에서는 간에서 우리가 줄기세포의 성체줄기세포에서는 우리가 메조덤이나 액토덤이나 엔도덤으로 이렇게 조직의 어떤 그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한 어떤 그 중간엽 줄기세포가 간세포로 분할할 수 있고 혈구세포로도 분할할 수 있고 근육세포로도 분할할 수 있고 신경세포로 분할할 수 있고 피부세포로도 분할할 수 있는데 이러한 또 분할은 저희가 분할 조건을 주게 되면 줄기세포가 그 체세포로 분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실제로 유기릭병을 치료하고자 본 연구에 이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배아줄기세포는 수정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아줄기세포와 똑같은 기능을 가진 줄기세포를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유도만능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도만능줄기세포는 그 일본의 그 연구자인 그 야마나카라는 교수가 전분환에 관련된 기능을 가진 유전자를 도입하여 그 체세포에서 그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기능을 가지는 그러한 역분화 줄기세포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iPS라고 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iPS라고 하는 거는 그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그러니까 체세포에서 다시 역분화, 거꾸로 분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역분화 줄기세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치료한 질병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 ALS라고 하는 거는 그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라고 건 위축 측삭 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이 질병은 실제로 이제 그 척수나 이제 브레인 내에서 이 그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어서 머슬 운동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 근육이 퇴화되는 그런 어떤 질병을 그 근위축 측삭 경화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근위축 측삭 경화증은 일단 진단을 받게 되면 3년에서 5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료가 불가능한 굉장히 난치성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ALS, 이 근위축 측삭 경화증을 다른 말로 그 뉴게릭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1920년에서 1930년대 그 양키스에서 야구 선수로 활동했던 뉴게릭이 실제로 이 병에 걸려가지고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뉴게릭이라고 이제 뉴게릭 디지즈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루게릭병은 그 두 가지 타입으로 이제 질병이 야기되는데 하나는 이제 산발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유전적인 어떤 결함을 물려받아서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실제로 ALS는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발병 기전을 알 수 없는 그런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발발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90%는 그 스포라딕, 이 산발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질환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예. 네, 뉴게릭병이 실제로 이제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 씹는 게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 실제로 신경세포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근육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퇴축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그 근육 세포들의 퇴축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근육 운동이 이제 소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씹는 거나 삼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좀 더 진행을 하게 되면 근육이 굉장히 약해지거나 아트로피, 완전 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이 곤란하게 되고 전신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심장이 멈추게 되는 그러한 어떤 질병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 이 뉴게릭병입니다. 예, 실제로 그 뉴게릭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발병이 되는 그런 정상 정도에 따라서 그 정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치료제는 많이 개발을 되었지만 실제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지금 현재 병원에서 통용되고 사용되고 있는 이 그 약품, 그 치료약이 니누졸이라는 약인데, 이 약은 흥분 독성을 전달하는 물질 글루타메이트의 농도가 이 뉴게릭병이 발병하게 되면 굉장히 체내에 축적이 되어서 높아집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누젤을 복용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수명이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 뉴게릭병에 대한 치료약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ALS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된 배경들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약 250만 명의 척수 손상 환자가 있는데 매년 13만 명의 새로운 척수 손상 환자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 이제 절반 이상이 하지 마비 혹은 사지의 마비 후유증을 동반하고 배뇨장애, 배변장애도 함께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척수 손상 질환자들은 삶의 질이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들은 심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척수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 연구가 많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확한 발병 기전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모세포나 신경세포가 상호작용에 어떤 장애가 일어나서 생긴 게 아니냐, 그리고 유전적 변이, 발현 변화, 단백질의 변성이 생겨서 그렇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포 에너지 대사 장애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세포 사멸에 이르게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발병 기전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발병 기전의 가설들은 많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도 정확한 발병 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미토콘드리아도 이상이 있고, 단백질 응집도 생기고, 뭐 흥분성 신경 손상도 생기고, 뭐 산소 라디칼 스트레스, 그리고 신경 성장 인자가 부족하거나 신경 염증들이 막 생기는 그런 어떤 발병 현상들을 확인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원인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누게릭병을 치료하고자 하면 이 신경세포의 사멸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줄기세포라는 게 처음에 이제 줄기세포가 세포 치료제에서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재생의학 쪽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직이 손상이 되면 그 조직이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 미성숙한 세포들이 혈관을 통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의 혈관을 통해서 공급된 줄기세포가 실제로 이제 체세포로 분할을 해서 그 조직을 상처를 메꾸어가는 그러한 어떤 과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재생의학에서는 굉장히 좋은 후보 치료제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줄기세포를 치료제로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임상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 않고 효과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 체내의 안정성은 검증이 되는데 실제로 효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니까 줄기세포의 연구가 약간 슬럼프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그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자기 세포라도 자기 체내에 주입을 하게 되면 이 줄기세포가 체내에 들어와서 생착을 하게 되고 그 줄기세포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실질적으로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활성화를 되려고 하면 자기들이 실제로 안전하게 그러니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의 방법이 강구돼야 되고 그리고 많은 양의 세포들이 주입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이 약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치료제로서 사람들이 효과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줄기세포를 재생학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세포 치료 후보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뉴게릭이라는 이 신경세포, 운동신경세포의 사멸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줄기세포가 운동신경세포를 대체를 할 수가 있느냐? 그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신경이라는 건 누런이 축삭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간이 오랜 기간이 형성돼서 서로 신호 전달을 하고 있는데 줄기세포가 갑자기 들어와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의 텀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방법의 시도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제 줄기세포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간접적인 어떤 효능을 볼 수 있겠지만 그 간접적인 효능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저러한 어떤 질병이 생기면 그 질병 조직 부위근에 염증 반응이 심각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염증 반응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게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는 항염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그러한 어떤 간접적인 효과는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그 방안이 아닙니다. 줄기세포가. 그래서 운동신경세포를 사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기 때문에 줄기세포에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좀 더 기능을 부여해서 운동신경세포의 사멸을 막아보자는 게 제 연구 취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간접적인 어떤 효능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만 근원적인 치료의 방법은 아직까지 세포 치료제로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어떤 효과가 각광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접근 어떤 시도 방법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아이템들 그런 아이디어들이 아직까지 많이 발견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할 연구 주제는 실제로 이제 운동신경세포를 사멸을 막아보자는 의미에서 줄기세포에다가 세포와 세포끼리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진 유전자를 부여해서 기능 강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세포 융합을 통해 운동신경세포의 사멸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연구 접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줄기세포는 실제로 임상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미미한 효과 때문에 줄기세포가 치료제로서 성공을 하지 못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ALS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발병에 따른 증상을 억제하기 위한 완화시키기 위한 약물들을 많이 개발이 됐지만 이것도 역시 그 치료에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를 개발해서 적용을 해봤더니 다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동신경세포의 사멸을 막기 위해서 세포융합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줄기세포 치료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예, 그 연구에 대한 간단한 개념은 스템셀에다가 스템셀이 다른 세포와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능을 부여하는
그러한 줄기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멸해가고 있는 운동신경세포와 융합을 통해서 이 사멸해가는 운동신경세포의 사멸을 억제해보자, 회복해보자라는 그런 방안에서 본 연구를 시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융합이라는 게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포융합이란 말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생체 내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게 세포융합입니다. 예, 실제로 세포융합이라는 것은 한 개체의 세포가 하나의 세포가 다른 세포와 결합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결합을 하게 되면 자, 이 사진은 간세포인데 각 간세포들이 세포융합을 통해서 다핵을 가진 하나의 거대한 세포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생체 내에서 이러한 어떤 셀 퓨전이 일어난 세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세포들도 세포융합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포융합이라는 것은 세포와 세포끼리 결합하는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핵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핵으로 융합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세포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융합은 실제로 우리가 머슬이나 본이나 트로포플라스트 셀의 분할을 할 동안에도 세포융합은 일어난다고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 발생할 때도 형태 발생학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이 세포융합이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융합은 실제로 왜 일어나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어떤 특정 환경 내에서는 자기들이 그 기능을 유지하거나 살아남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체 내에서 세포융합에 대한 예제를 보게 되면 이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해서 하나의 자이고트를 형성하는 이러한 과정들도 세포융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근육에서 볼 때 마이오블라스트 근육세포들이 이 세포융합을 통해서 실제로 마이오파이브라는 섬유 조직을 형성하는 이러한 것들도 다 세포융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온 형성 과정에서도 세포융합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이제 뼈를 만드는 오스테오블라스트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오스테오블라스트들이 세포융합을 하게 되면 그 뼈를 흡수할 수 있는 오스테오클라스트로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을 셀퓨전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온 형성 동안에도 세포융합이 일어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에서도 아까 사진에서 보여준 것처럼 간세포끼리도 특정 환경 내에서는 다핵으로 존재하는 그런 어떤 세포융합에 의한 거대한 세포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면역 체계에서도 세포융합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면역세포에서는 이제 매크로파지, 대식세포라는 게 있는데 대식세포의 기능은 실제로 우리가 항원, 이런 병원균이 들어오면 면역 반응을 통해서 이제 파괴가 됩니다. 이런 파괴하고 잔여물들을 청소해주는 역할이 이 대식세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대식세포들이 이런 패소젠들, 이런 항원들이 들어왔을 때 제거하는 과정에서 항원들이 너무나 많은 크기를 가진 항원이라면 이 매크로파지 자체가 이 항원들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파지들이 다시 세포 융합을 통해서 거대한 세포, 자이언트 셀로 세포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세포로 변해서 이러한 이제 거대한 항원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생체 내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도 다 세포 융합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융합은 실제로 인비브에서는
어떤 세포들이 자기들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융합을 인위적으로 한번 일으켜 보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운동신경세포를 이용해서 운동세포의 한쪽은 빨간 형광을 표시를 했고 한쪽은 그린 형광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운동신경세포 자체만으로는 세포 융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포 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물질이 이제 이 센다이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파티클을 이용했는데 이 센다이 바이러스는 그 호흡기 관련된 그냥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센다이 바이러스에는 헤마토글루티닌 유라미데이즈라는 단백질하고 퓨전 단백질을 자기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존재하는 세포에 감염을 일으킬 때 실제로 이러한 단백질들을 이용해서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과정이 역시 세포 융합의 일종의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제로 운동신경 세포에 그 센다이 바이러스 파티클을 처리를 해서 세포 융합을 인위적으로 한번 일으켜 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린과 레드의 그 표지가 된 세포들이 이렇게 융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세포 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손상된 이제 신경세포를 그 빨간 형광으로 표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정상 신경세포를 운동신경세포를 그린으로 표지를 하였습니다. 손상된 운동신경세포와 정상적인 운동신경세포가 서로 세포 융합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역시 세포 융합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실험적인 어떤 그 접근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센다이 바이러스에는 헤마글루티닌 유라미데이즈라는 단백질하고 그 퓨전 단백질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거를 줄기세포에 그 단백질을 발현하게 유전자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줄기세포가 이 센다이 바이러스에 있는 그 HN이라는 그 헤마토글루티닌 유라미데이즈라는 단백질과 퓨전 프로테인이 발현이 되게 되면 실제로 다른 세포와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줄기세포에다가 이 HN과 F라는 유전자를 삽입해서 새로운 기능 강화 줄기세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기능 강화 줄기세포를 저희는 이제 세포 융합능이 도입된 줄기세포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치료 접근 연구에서 원리는 가장 간단합니다. 정상적인 줄기세포랑 3혈에 손상된 운동신경세포와 세포 융합을 통해서 실제로 이 세포가 사멸되는 과정들을 막아보자는 게 이 연구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포 융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3혈에 가는 운동신경세포와 세포 융합을 통해서 3혈에 가는 운동신경세포를 세포 3혈의 방지를 해보자는 그런 어떤 치료제로서 저희가 고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세포 융합능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신경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신경줄기세포를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신경줄기세포는 실제로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분화를 시켜서 신경줄기세포로 생산을 하고 이 신경줄기세포에다가
실제로 이제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치료 도입 유전자를 이제 그 안에 삽입을 하려고 이제 이 신경줄기세포를 생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PS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부터 신경줄기세포를 생산했을 때 제대로 된 신경줄기세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확인하는 과정은 신경줄기세포가 특정 마커가 있습니다. 표지인자가 있는데 그 표지인자가 이제 레스틴과 삭스2라는 어떤 표지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단백질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그 형광 이미징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신경줄기세포라는 것을 검증을 하고 그 검증된 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본 실험 샘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포 융합능 도입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그 신경줄기세포를 생산한 그 세포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유전자를 도입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시도하였습니다. 자, 유전자 도입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전자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벡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벡터 안에 유전자를 삽입을 해서 그 삽입된 벡터를 다시 줄기세포에 집어넣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유전자 도입 줄기세포가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세균에서 분리된 플라스미드를 이용합니다. 그 세균이라는 것은 미생물에 속하는 세균이라는 놈은 그게 없습니다. 핵이 없습니다. 핵이 없기 때문에 그 크로모즘만 있는데 이제 큰 자기 유전자를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미생물들은 주로 이제 벡터를 이용해서 플라스미드를 이용해서 필요한 유전자를 빨리 획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필요 없는 유전자들은 다시 소멸시킵니다. 그러한 어떤 능력을 가지면서 미생물들은 이제 자기들의 생존 방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그 세균으로부터 분리된 그러한 어떤 플라스미드를 이용해서 이제 그 벡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벡터에다가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유전자, 세포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진 유전자를 아까 헤마토글루티닌 유라미데이즈라는 그 유전자와 그리고 퓨전 프로테인이라는 그런 유전자를 삽입을 해서 벡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줄기세포에 집어넣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세포 융합능 줄기세포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세포 융합능 줄기세포가 제작이 되었을 때는 또 검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게 자기 기능이 발휘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기세포로부터 이제 그 글루티닌 유라미데이즈라는 유전자와 그리고 퓨전 프로테인이라는 유전자가 발현되는지를 이제 저희가 발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유전자의 발현을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발현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된다는 것을 검증을 하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전자의 발현에서는 또 단백질로서의 어떤 발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단백질로 발현이 됐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이제 태깅을 하게 됩니다. 형광이라는 걸 태깅을 해서 그 단백질이 발현되게 되면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린이나 뭐 레드로 우리가 색깔 띠게 만들어서 실제로 그 단백질이 발현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 융합능 도입 줄기세포가 제대로 그러한 유전자를 발현하는지 저희가 검증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발현되는 것을 확인을 해서 본 연구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세포 융합능 줄기세포와 그 운동신경세포와 세포 융합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운동신경세포를 인위적으로 손상을 시키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세포 사멸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독소가 있습니다. 그런 삽시각이라는 물질인데 그 물질은 처리하게 되면 그 세포가 일정한 시간, 3일이나 한 5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멸을 유도하는 독소를 이용해서 세포 사멸을 인위적으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세포 융합능 도입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세포 융합을 시키게 됩니다. 그 융합을 시켰을 때 이 손상된 신경세포가 얼마나 많이
그 사멸이 억제되는지 그러한 어떤 실험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세포 용암능 도입 줄기세포와 그 손상된 손상된 운동신경세포와 세포 용암을 했을 때는 세포 사멸이 억제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확인하는 방법은 세포가 이제 사멸이 되게 되면 그 세포막에서 막이 파괴가 됩니다. 파괴될 때 나타나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이제 포스포 그 에티딜세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디텍을 할 수 있는 바인딩을 할 수 있는 그 단백질이 이제 이 아넥신 5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넥신 5를 이용해서 세포가 사멸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넥신 5로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그 바인딩을 시켜서 세포 사멸에 빠지고 있는 세포를 측정을 해봤을 때 실제로 이제 퓨전된 셀은 그냥 퓨전시키지 않은 세포에 비해서 훨씬 더 세포 사멸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퓨전된 세포에서 실질적으로 줄기세포의 마커랑 운동신경세포의 마커들이 다 공존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다액으로 존재하면서 운동신경세포의 표지인자와 줄기세포의 표지인자를 같이 발현하는 그런 어떤 퓨전된 모습의 세포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세포 사멸에 이르게 되면 그 세포 사멸에 이르는 유전자의 어떤 발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그 백스라는 유전자가 있고 전사인자가 있고 그리고 BCL-XL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백스라는 유전자는 세포가 사멸해가면 발현이 굉장히 풍부하게 발현되는 그러한 어떤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발현이 떨어지게 되면 발현이 약해지게 되면 사멸해가는 과정이 실제로 좀 억제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표지 마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CL-XL이라는 것은 세포가 사멸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발현 양이 떨어지는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퓨전된 셀에서는 손상된 세포에 비해서 실제로 발현이 풍부하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세포가 사멸이 억제되는 그런 어떤 마크로서 저희가 이제 이용을 해서 그 세포 사멸 억제 효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시험관 내에서는 그러한 어떤 세포 융합을 통해서 손상된 운동신경 세포가 세포 사멸이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인비보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그 확인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마우스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뉴게릭병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질환 모델입니다. 생후 한 70일이 되게 되면 뉴게릭 질환이 발병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30일, 생후 130일 정도 되게 되면 결국은 마비가 와가지고 결국은 이 마우스는 죽게 됩니다. 이러한 질환을 가진 마우스를 인위적으로 이제 제작해서 만든 모델인데 이거는 실제로 그 잭슨이라는 랩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제작하지 않고 그걸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 모델에다가 우리가 제작한 그 세포 융합 그 줄기세포를 척수 내에 주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척수 내에 이제 세포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1년의 이제 수술 과정이 좀 필요한데 마취를 하고 실제로 이제 척수를 열어서 2번 척수 부분에 이제 구멍을 내어서 세포를 주입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주입을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는 이제 일정한 이제 플로우 흐름을 가지고 있어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세포를 주입할 수 있는 아주 미량의 세포 그 양으로 주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로 그 줄기세포를 척수 내에 이제 주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주입한 줄기세포는 10의 5승계 정도의 세포를 척수 내에 주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입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봉합을 해서 이제 이 마취가 깨면 다시 자기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간척을 하게 되는데 일단 줄기세포가 제대로 이제 이 척수 내에
생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줄기세포에다가 형광을 표시를 해서 저희가 조직 내에서 이제 줄기세포의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줄기세포가 주입된 동물 모델을 관찰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비헤이비얼 테스트라고 하는 이제 어떤 행동 측정하는 분석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상이 억제되는 그런 어떤 측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onset of symptom이라는 것은 이제 정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입한 줄기세포를 투여한 군에서는 얼마나 이러한 정상이 늦게 발발이 되느냐, 이런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포융합능 그 도입줄기세포를 넣었을 때는 실제로 훨씬 더 그 심텀 정상이 늦게 시작되는, 그러니까 질병이 좀 더 정상이 억제되는 그런 어떤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타로드 페일류어라는 분석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누게릭병의 특징이 이제 뭐냐면 실제로 이제 생후 70일부터 이제 그 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한 90일까지는 이제 자기들이 그 뒷다리나 앞다리에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비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노타노드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돌아가는 장비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자기가 안 떨어지려고 계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비가 오게 되면 그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그 매달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이제 도달하는 그 마우스들은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운동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비헤이비얼 테스트를 통해서도 역시 그 세포 융합능 도입 줄기세포를 투여한 군에서는 그 이러한 어떤 마비 현상이 좀 더 늦게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얼마나 이제 오랫동안 생존을 하느냐를 측정했는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세포 융합능 도입 줄기세포를 투여한 군에서는 훨씬 더 생존 능력이 연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이 세포 융합능 도입 줄기세포가 이 누게릭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연구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융합능 도입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사람한테 적용하기까지는 많은 이제 검증 과정들이 거쳐야 되겠지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실험적인 어떤 방법에서는 뉴게릭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로서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이 저희 연구 결과로서는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얻은 그런 어떤 성과로는 세포 융합능 도입 줄기세포를 일단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런 제작한 줄기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포 융합능 도입 줄기세포를 이용한 그 동물 실험이라든지 시험관 내 분석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그 연구 결과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실제로 ALS 이 루게릭 질환을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활용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연구 결과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실제로 그 국내 특허를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제 특허를 출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허를 등록을 하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세포 융합능 도입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연구를 좀 더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실험적으로는 검증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좀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세포 융합 기능 도입 줄기세포라는 것은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유전자를 넣었기 때문에 실제로 생체 내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체 내 안정성 검증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비임상 중에서 독성 부분과 안정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은 굉장히 이제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도 어느 정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좀 더 거친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이 안정성이 확보가 된 다음에는 저희가 임상시험을 위한 IND 승인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IND 승인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임상 1상, 저희가 말하는 임상 1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생체 내, 사람 내에 투여했을 때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임상 1상을 진행한 다음에 실제로 다시 2상, 2상에서는 이제 실제로 질환을 가진 환자가 얼마나 치료 효능이 좋으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임상 2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환자들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임상 3상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새로운 어떤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세포의 효능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성 연구를 지금 현재 좀 더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연구재단, 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연구비를 통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파급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반을 확보할 수가 있었으며, 그러한 기반 확보를 통해서 저희는 줄기세포 치료제 원천 기술을 확보했고, 그리고 연구 전략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성과를 통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국가의 학문적 기술적 우위를 선정할 수도 있지만 또 고국화 가치 상업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런 어떤 세포 치료제가 개발이 되게 되면 지금 현존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약이 부여된다면 일단 환자의 삶의 질도 개선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 국가의 어떤 그 의학적 산업 가치의 부가 가치가 굉장히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